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440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요거는 세율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특례.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한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취득세라는 것은 이렇게 출발했죠.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니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그렇죠? 자, 최초로 취득하는 게 있었죠. 뭐라고 했죠? 이제 원시 취득. 자, 이제 이런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면 승계 취득. 자, 승계 취득. 요건 우리 민법 맨 앞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법을 공부하면서도 민법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민법에서 이제 승계를 뭐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법은 그냥 이것이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런 용어가 좀 달라. 그러니까 훨씬 더 세법이 현실적이죠. 돈 주고 사온 거냐? 아니면 상속이나 징여로 무상으로 물려받은 거냐? 그렇죠? 깔끔해요, 구분이. 오히려 민법이 더 복잡하다고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취득이 있었죠? 원시도 승계도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거 뭐라고 했어요? 간주 취득. 네. 간주 취득이 있었어요. 간주 취득.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거.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취득을 행위를 하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얘네가 납세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우리가 납세문제가 된다. 얘네가 납세문제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얘네가 납세문제가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문제 유형에 대해서 쭉 했었어요. 원시, 취득시, 승계시, 간주시. 그렇죠? 이 유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문제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과세 대상물이 정해져야 돼요. 그렇죠? 대상물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준부동산. 우리 개론에서 말하는 준부동산 용어 배웠었죠? 준부동산인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그 다음에 각종 권리도 있었어요, 권리. 뭐 광물을 캘 수 있는 광어권이라든가, 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어업권이나, 뭐 골프 이용권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나무도 있었어요, 나무를 우리가 임목이라고 해서 임목. 세울립자에다가 나무 목자. 네, 이런 대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정해지고 나면, 자, 지난주 이제 요 얘기를 하다 말았죠. 대상이 정해지면은 이제 얼마에 곱하기 몇 프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요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요 세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과세 표준. 맞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여기다 이제 뭐 곱해주면 돼요? 세율을 곱하자. 자, 세율을 곱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요 과세 표준은 정하는 순서. 요 순서가 일단은 중요하다. 순서.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도 풀어봤습니다만 일단 얘는 과세 표준이 바로 취득가액이 되는데, 그렇죠? 취득가액이 된다 그래서 취득가액. 그러면 취득가액을 정하는 순서가 이 금액을 알아서 뭐하자? 신고하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액이라고 했었죠. 신고가액. 그렇죠. 신고가액. 근데 신고를 잘하나 못하나를 체크해 봐야 돼. 그렇죠. 탈세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만든 기준금액을 뭐라고요? 아까? 시가표준액. 그렇죠. 시가표준액이라는 이 검증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가표준액. 그러면 시가표준액을 딱 이제 체크해보고 이 이상으로 신고했다면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신고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소신고, 축소해서 신고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얘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간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확인이 된다. 확인이 되는 취득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국가랑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자체랑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알 수가 있겠죠. 입찰을 할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지금 평택항을 통해서 외제차를 수입해 옵니다. 그러면 수입 서류에 가격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러면 요 수입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수입이. 그렇죠? 수입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 보고 나면은 제일 뭐 실무 강의를 많이 들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예요, 경매. 여러분들 이제 경매 강의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경매를 왜 듣냐? 일단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개사는 또 경매 대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경매처럼 공개적으로 파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공매라고 하죠, 공매. 이게 바로 공매예요, 공매. 공매. 그래서 어떤 중개사는 경매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중개사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경매 대리해서 낙찰받게끔 해가지고 그거 중개하는 거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경매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새는 중개사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 중에 뭐 전문이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장부. 그럼 내가 분양을 받았다. 그럼 분양장부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렇죠? 분양가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부동산 소송이 걸린 거야. 소송해가지고 내가 뭐 이기고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결 요지문에 보면 그 금액이 나와 있고 그 금액을 당연히 심리할 거예요, 판사가. 그럼 판사님이 인정해 준 거야. 그럼 판사가 인정해 준 걸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믿어야지 그러면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판사마저 의심해 버리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문이 있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그냥 블로그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커피숍에서 계약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등기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모르니까 공인 자격자 사무실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쓰면은 공인중개사는 어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죠. 네,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주는데 그 확인을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처벌받아요. 이게 실거래가 확인해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의 검증. 그러면 그 확인된 자료가 제대로 확인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누가 나중에 체크하냐? 시청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갖다가 묵인해버리면 중개사는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중개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중개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배운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웠어요? 중개법. 월요일 뭐 했나요? 월요일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아니, 뭐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기억이 안 난다. 네.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게 정해지면 신고가액으로 가든 시가표준액으로 가든 사실상 추가액으로 가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세율. 자, 그러면 세율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일단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이 뭐였었죠?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일 때 표준세율, 승계일 때 표준세율. 그럼 원시일 때는 예를 들어서 2.8%습니다. 뭐 유상 매매일 때는 4%. 이것이 농지의 매매일 때는 3%. 그래서 농지냐 아니냐. 이게 농지로 거래한 거냐, 농지 이외냐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졌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농지 이외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었는데 8천이었는데 얘는 1억으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했으니까 잘한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억 원에다가 1억 원이 신고가액이 되는 거고 곱하기 매매니까 일반 매매는 4%거든요.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 400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표준세율보다 더 많이 내는 세율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복습문제 풀었던 중과세율이 있었죠. 무슨 세율이요?
중과. 자, 요 중과가 좀 헷갈렸었어요. 중과세율. 그럼 중과세율은 이런 거였습니다. 규제 목적으로 우리가 중과하겠다. 그래서 얘는 표준세율만 내는 것이 아니라 표준율에다가 플러스 2%. 이걸 이제 중과 기준. 중과할 때는 항상 이 기준율에 대해서 몇 배를 중과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4배를 중과하는 것도 있었고 2배를 중과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과세율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자. 그러면 우리가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오락장이나 고급선박, 고급주택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거는 얘는 4배를 중과했었죠. 4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뭘로 개발하는 거다? 공장으로 개발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본점으로 쓰기 위해서 본점 건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규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규제가 되냐? 개발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이거를 왜 규제하냐면 과밀 지역에 개발하게 되면은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따라 들어오면 이거 규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도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을 하면 이것도 규제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하면 이거 규제하자. 대도시 내. 그럼 얘랑 얘가 좀 비슷했어요. 이게 좀 혼동이 되는데 과밀 억제권역은 이제 서울과 경기. 대도시라는 것은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 대도시는 아니죠. 서울도 대도시가 있고 경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대도시가 인구 몇만이었었죠? 50만 이상. 그럼 평택은 대도시인가요? 대도시예요. 대도시가 된 거지. 그렇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산은 대도시인가요? 오산은 아니야. 오산은 인구 30 몇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도시는 우리가 과밀적이라고 다 대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과밀적의 대도시도 있지만 지방의 대도시도 있겠죠.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그런 모든 대도시를 원래 말하는 거야. 그런 모든 대도시에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지방의 대도시에다가 부동산을 안 살 거라는 거죠. 어차피 규제 맞을 바에는 차라리 서울의 대도시나 아니면은 경기도 대도시에서 사는 게 낫겠지. 그래서 현재 지방의 대도시는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만 규제한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의 대도시에다가 땅을 샀다. 그럼 규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준세율에 재배해서 마이너스 2% 2배를 뺀 것만큼 중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도시 서울 경기 지역의 대도시면 되는데 여기다 또 개발까지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 이중으로 중과된다. 이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만약에 적용이 돼 버리면 이때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3배만큼을 중과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중과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얘랑 얘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밀 억제권역 대도시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번에 또 할 때 이해 못했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못한 데 넘어가자고 했어요, 제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남은 게 이거예요. 세 번째. 자, 오늘의 진도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례세율. 그럼 특례라는 건 뭐라고 제가 했냐면 특례는 예외적인 취득 형태가 됐을 때는 특례세율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외적인 취득. 그러면 예외적인 취득이 있느냐?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원시, 승계, 간주 중에서 예외적인 취득이 어떤 걸까요? 간주죠, 간주. 얘는 정상적인 취득이 아니었었잖아요. 원시도, 승계도 아니야. 소유권 변동도 없어요. 근데 취득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례로 빼야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례세율로 가는데 이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다. 일단은 첫 번째 2% 특례세율이 있고 두 번째는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한 특례세율이 있다. 이거예요.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어떤 특례고 어떤 특례인지 이 구분만 할 줄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짜리 특례는 얘는 간주 취득이 있어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네, 요거는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 2%자 등례는 간주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 네. 그다음에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하는 것은 요거는 어떤 거냐면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고 등기만 일어난 거야. 등기만. 네. 그러면 요 등기에 대한 것만 세금을 받아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2%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2%는 간주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 네. 간주 취득. 그러면 요거는 외울 수 있겠죠. 간 동그라미 2. 그럼 뭐 돼요? 간이 안 가니. 그렇죠? 간이 안 가니 외울 수 있겠어요? 간이 안 가니. 네. 간주 취득은. 그러면 간주 취득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무슨 변경이 되면 가액이 증가되는 거. 무슨 변경? 땅의 이름을 바꿔주는 건 뭐라고요? 지목 변경. 그렇죠? 아니면 차량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거 그랬잖아요. 이런 차가 있는데 이런 차가 있는데 요 차를 이 차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예? 이렇게 바꾸는 거죠. 로켓 엔진을 달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종류 변경해서 종류 변경. 그렇죠? 종류 변경. 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특례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일반적인 취득은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등기가 일어난 거야. 그럼 요것만 조금 받아내자는 거야. 그래서 2%를 차감한 것만큼을 특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자, 이 2번이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 자, 상속. 그러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요.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아버지도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도 집이 있어요.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냥 표준세율을 받자 이거예요. 이거는 표준세율을 받읍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표준세율을 받읍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례적인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특례적인 조항이. 네? 여기에 특례적인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이번에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물려받는 거잖아요. 내가 다 집이 있고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거.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72세신데 이 아들은 40살이에요. 41살. 자, 근데 이 아들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장가도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한숨만 쉬는 거야. 네.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물려줬어. 네. 그러면 이것도 얘처럼 동일하게 표준세율을 써야 되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면 상속이 지난주에 할 때 2.8%였거든요. 2.8%? 이해하시겠죠? 2.8%. 그러면 2.8%였는데 얘도 이걸 할 거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아버지 집을 내가 새롭게 물려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이 아들이 41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랑 알콩달콩 살다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명의만 아버지 걸로 돼 있었지 이 아들도 같이 쓰고 있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예? 뭐 두꺼봐 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런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거를 물려받으면 이게 새 집이냐고. 그냥 쓰던 집 그냥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처럼 이건 새로운 집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 이걸 써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장가도 못 가가지고 지금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 표준세를 해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 아들이 아버지랑 살면서 농사 짓는 이 땅을 물려받거나 집을 물려받는 것은 정상적인 취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명의만 넘겨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같이 농사 짓던 땅 그냥 내 명의만 넘겨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2.8%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2.8%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하자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2.8에서 2%를 빼주게 되면 몇 프로 나와요? 0.8% 나오는 거죠. 0.8. 그렇죠. 0.8.
이게 바로 특례세율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자,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세법 시간에는 이혼하는 방법도 알려줘. 첫 번째, 이혼을 합니다. 그럼 보통 뭘 요구할까요? 위자료. 그렇죠? 위자료. 네. 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의 재산 나눠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부부의 재산을 나눠 갖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 재산 분할이라고 하죠. 재산 분할. 응? 재산 분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산 분할인지를 잘 보세요. 자, 땅은 내 거, 후라이팬은 당신 거, 아파트 내 거, 냉장고 당신 거, 네? 차 내 거, 전기장판 당신 거. 네. 그럼 이건 분할이에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쌍해서 트렁크 하나 더 줬어요. 네. 이거는 분할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지. 그렇죠? 그거 말고, 쫓겨나는 거 말고, 네. 재산 분할입니다. 그러면 뭐 땅은 당신 명의로 하고, 뭐 우리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하고, 그게 재산 분할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런 식의 재산을 분할했을 때는, 이거는 취득이 일어난 게 있다, 없다? 없다. 취득이 일어난 것이 없고, 등기만 일어난 것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랬을 때는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특례세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이런 유형을 주고, 특례세율 중에 2% 특례세율이냐, 표준세율 마이너스 2%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렇죠? 이걸 구분할 줄 아냐. 근데 구분이 어렵진 않은 게, 간주취득은 어쨌든 2%잖아요. 그럼 간주취득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여기 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은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게 여기 나올 거고, 어렵게 나오면 중과라든가 특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눈에 익혀놨다가 나중에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세율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세 가지 금액에 어떨 때는 표준세율, 어떨 때는 중과세율, 어떨 때는 특례세율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이제 어떻게 하자? 생각엔 취득한 날로부터. 그럼 취득한 날은 또 따라 들어가는 거야. 무슨 취득? 원시 승계 간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신고하자?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적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냐.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취득세 계산 문제가 냈을 때 그거는 제가 볼 땐 잘못 낸 거예요. 왜냐면 취득세 계산을 공인중개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취득세 계산 신고를 누가 할까요? 법무사가 합니다. 세무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무사가 해요. 왜요? 취득을 한 다음에는 뭐야? 등기하러 가야 되거든요. 등기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하러. 그러면 등기하러 갈 때 세금 영수증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등기 신청을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법무사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세금 영수증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수수료에. 그러면 수수료 명세서에 보면은 거기 취득세 얼마, 등기 얼마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중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시험에 내느냐?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 특징을 물어보겠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뢰인들이 대략적으로 한 몇 프로나 나오나요? 그러면 표준율을 말하는 건지 중과를 말하는 건지 특례. 이 정도는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손님이 취득하는 거는 신고가액으로 하시는데 중과에 걸립니다. 그래서 4배를 더 내시는 거 아시죠? 이거 감안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안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실제 계산해봐라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요 유를 나중에 외워야 되죠.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해했으면 나중에 다 암기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해만 우리가 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444페이지에 3번에 세율의 특례 나와 있습니다. 자, 특례 첫 번째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자,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 바로 뭐냐?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써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1번에
이 의미는 뭐라고요? 실제로 취득한 건 없고 등기만 이루어진 거. 그렇죠?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환매 등기. 자, 환매 등기라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환매 등기라는 것은 직역하면 뭐냐?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 네. 환매 약정을 하고 그 기간에 팔았다가 제시한 수익률이 안 나와주면은 다시 사주는 거예요. 이게 환매 등기예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자, 밑줄. 1가구 1주택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살다가 농지까지 물려받으면 이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이거죠? 등기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자, A 중개법인과 B 중개법인이 합쳐져서 A 중개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자, 여러분들 아직 공유한다, 합유한다. 이거 단어 중요한 단어인데 민법에서 중요하게 배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로 문제에 보니까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것은 지분대로 분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공동 투자, 그렇죠? 이 땅을 혼자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토지 같은 게 그런 경우 많아요. 혼자 사면 부담스럽잖아요. 이 1억이래. 앞으로 한 5배, 6배 올라갈 거래. 물론 알지만 내가 1억이라는 큰 돈을 선뜻 준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지인하고 공투하는 거죠. 공투. 공동투자. 그러면 이거 명의를 이제 어떻게 공동명의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공동명의로 이제 이거를 갑의 명의로 을의 명의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중에서 5천은 갑이 내고 5천은 을이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대5가 된 거지. 5대5. 맞죠? 그러면 5대5가 된 것을 어떻게 한다? 이걸 5대5로 분할하는 거야. 5대로. 그대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분할하면은 이거는 취득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마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건 얘는 취득한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뭐만 이루어진 거야? 등기만 이루어진 거지. 그렇죠? 네, 이런 걸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물의 분할. 네. 그래서 아직 아마 여러분 민법 시간에 뭐 공유한다, 합유한다, 총유한다 그 용어를 배우셔야 돼.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공유물만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나머지는 오른쪽에 보시면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을 이전하면 어떻게 됐어요? 건축물 그대로 이전한 거야. 변화 없이. 그 다음에 6번이 바로 이제 선호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뭐라고요? 취득한 거는 있고 없고 등기만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를. 자, 중과기준세를 써놓으세요. 간주 취득 등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간주 취득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공부 좀 했으니까. 1번 간주 취득이 아니에요. 1번 개수. 간주 취득이죠. 개수니까 개수가 뭐예요? 개보수했다고. 개보해서 건물 고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박, 차량과 기장비 및 토지가액의 증가. 간주 맞나요? 맞죠? 자, 거기서 써놓습니다. 변경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과점주주, 이거 간주 맞나요? 맞죠? 과점주주. 맞죠?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절차랍니다. 납세절차. 첫 번째, 납세지. 자, 납세지라는 거는 거기 밑줄, 당의 취득 물건의 소재지 밑줄, 소재지. 납세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관할관청을 정해주는 기준장소. 납세지가 뭐라고요? 관할관청을 정해주는 기준장소. 그러니까 이런 취득세는 아무 구청이다 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내라? 소재지 우리가 특광도에다가 내라. 그러면은 이 얘기 뭐냐면 자, 이 얘기죠. 여러분의 만약에 주소지가 여기 안성으로 되어 있어요. 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죽산면이라는 데 있죠. 죽산면에 큰 저수지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용담 저수지? 여기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투자한 땅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분이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취득세 신고 어디 가서 하셔야 돼요? 안성 가서 해야 돼요. 안성. 그렇죠? 안성 가서 하는 거예요. 설사 자기 주소가 서울로 돼 있고 천안으로 돼 있어도 안성 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취득세를 걷는 방법은 원칙 밑줄 신고 납부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한 날, 가로 문장을 일단 건너뛰게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다만 동그라미 상속, 유일하게 예외가 상속이야. 상속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산 배분도 해야 되고 서로 다툼이 많아요.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실종 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몇 개월까지? 9개월까지 신고 납부해라. 왜? 상속은 재산 배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6개월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서로 이게 싸움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반면에 징여는 안 그렇습니다. 징여는 그냥 징여 계약일을 추징날짜로 해서 6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할 때는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취득세 신고는 60일까지잖아요. 60일까지 하면 되는데 먼저 등기한 거야. 먼저 등기 접수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날짜를 선택할 때는 둘 중에 늦은 날, 빠른 날. 빠른 날. 그러니까 빠른 날이니까 이날에 신고된 것을 보자 이 뜻이에요.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을 건너뛰겠습니다. 오른쪽에 니은 안 보셔도 되겠고 가로 2번 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한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보통징수. 그럼 보통징수한다는 것은 신고납부의 반대말이거든요. 보통징수한다는 것은 고지납부한다는 거야. 고지납부. 그러면 왜 고지하느냐? 신고를 제때 안 했으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위반 정도에 따라 40%. 자, 40%다 동그라미 치시고 부정한 경우 써주세요. 부정한 경우. 그 다음에 20%다 동그라미 치시고 무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10% 동그라미 치시고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관세는 어떻게 하느냐? 0.025%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동그라미 2번 중과산세 별표시. 자, 이거는 취득세만 나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밑줄 쳐놓고 설명드릴게요. 얘는 납세보호자가 취득세 물건, 부동산 등을 밑줄 사실상 취득한 후, 실제로 취득한 후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팔다 걸린 거야. 그러면 자그마치 산출세 몇 프로를 부담한대요? 80%를 부담해서 보통징수한다.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 800을 더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 잘못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세금을 매겼냐 이거예요.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일단은. 네. 중과산세 규정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예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A한테 돈을 준 거야. 1억을 줬어요. 그럼 보통 이게 만약에 토지라고 한다면, 1억을 줬으면은 당연히 A에서 B로 등기에 넘어야겠죠? 근데 희한하게 B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야. 그래서 A가, 어차피 A는 돈을 받았으니까 뭐, 등기 안 해가도 A는 상관없죠? 돈 다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A가 이제 그걸 궁금해서, 아니, 왜 등기 안 해가시냐고. 아,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제가 곧 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웬 C라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명의를 자기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바로 넘기라는 거야, 등기를. 등기 전화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왜 B는 자기 이름이 쏙 빠지고 C로 넘기라고 할까? 지금 이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중간에? 중간에 이 사람이 팔아먹은 거야. 자기 이름은 쏙 빠지겠다는 거죠? 자, 알고 봤더니 요 C한테 1억 5천에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은 왔다 갔다 한 게 맞아. 돈은 들어와서 나갔다 한 게, 받아서 또,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를 딱 열람해 보니까 등기부에는 A에서 B로 C로 돼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쏙 빠지는 거지. 그렇죠? B라는 사람은 쏙 빠졌어요.
그러면 뭐야? A에서 C로만 넘어가는 거지. A에서 C로만. 이해하시겠죠? A에서 C로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B는 없다 이거죠, B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우리 세법은 이런 형식이 중요해요, 실질이 중요해요. 실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실질. 우리 세법은 실질이 사실이지 뭐 사실.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럼 사실관계는 뭐야? 1억 주고 사가지고 1억 5천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준 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지. 안 하고 이거를 매각하다 걸린 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한 사실을 근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알고 이걸 갖다가 붙잡을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꼭 A 아니면 C가 배신해요. 응? B가 그러거든. 이거는 절대 사장님, 내 사장님이니까 1억 5천에 주는 거야. 진짜 이거 2억에 팔 거. 어? 금매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했는데, 송년회 갔는데 A를 만났네? A가 보니까 내 동창이었던 거야. 보니까 이 원주인이 A였던 거야. 그러니까 A가 얘기 그러는 거지. B한테. 그거 야, 1억에 팔았어, 나. 그럼 자기가 5천만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 물론 좀 마진 붙일 수 있지만 어떻게 50% 마진 붙이냐 이거지. 열 딱지 난 거야, 이제. 그렇죠? 그리고 참았어야 되는데 이제 술 먹고 전화한 거지, 이제. 이걸 다 풀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걸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세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 몇 프로 더 내라? 80% 더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서운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야. 인생 뭐냐 이거지. 예? 걸리면 다 털리는 거고 안 걸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희처럼 이 새 가슴은 못해요. 그냥 이 가슴이 콩당콩당해도 할 수 있겠어요? 밤마다 막 꿈꾸는 거예요. 막 조사받는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조사 받고 막 이렇게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과산세는 걸리면 그 대가가 엄청 큽니다. 반면에 자 맨날 뭐 세금 더 내라 하다가 3번은 별표시 아예 세금을 쿨하게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자,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50만 원까지는 취득을 해도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참고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 자, 취득세 부가.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부가세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부가세는 바늘이에요, 실이에요? 실. 그럼 바늘을 뭐라고 했어요? 네? 독립세. 그렇죠. 독립세. 네. 그럼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바늘이 바로 뭐다? 독립세. 그럼 독립세가 붙으면 따라 붙는 게 뭐다? 실, 부가세. 맞죠? 그럼 그 부과되는 것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이용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표준세를 2%로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붙이자. 다만 이제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감면분에도 20%의 농특세를 받는다. 정말 끈질깁니다. 네, 쿨하게 감면해 주면 될 걸 또 깎아준 거에 대해서 농특세를 또 받아내요. 그렇죠? 깎아준 대로 받아내고, 그렇죠? 표준세를 매기면 매긴 대로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산출한 금액의 몇 분의 몇? 100분의 20. 자, 이런 비율도 나중에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취득세라는 세금은 독립세고, 이런 독립세가 발생이 되면 딸려붙는 세금이 바로 뭐다? 부가세가 있다. 여기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다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어떻게 내는지 절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대목인 등록명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명세 쉬었다 하겠습니다.